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몇 번 깨셨어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이상? 솔직히 화장실 때문에 깬 거 맞으시죠? 보통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 딱 끝까지만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몸이 안 좋아졌나 보다 했던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거 부담스러운 약도 아니고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중요한 이것 한 스푼이 화장실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설명하듯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손해예요. 뒷부분에 실전 복용법이랑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드시면 효과가 반이에요. 끝까지 꼭 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지금 이 순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고요. 채널에 이런 정보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주변에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아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한테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왜 밤에 자꾸 깨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들어보실게요.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신기한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좀 길어서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쉽게 말하면 밤 소변 줄이는 호르몬이에요. 낮에는 활동하니까 소변이 자꾸 만들어져도 괜찮아요. 화장실 가면 되니까요. 근데 밤에는요? 자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머리가 좋거든요. 잘 때는 이 호르몬을 팍 올려서 콩팥한테 신호를 보내요. 야, 밤이야. 소변 좀 줄여줘. 사람 좀 자게 해줘. 그러면 콩팥이 그 신호를 받고 소변 생산을 딱 줄여줘요. 그래서 건강한 어른은 밤새 안 깨거나 길어도 한 번 정도 깨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호르몬이 나이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정확히는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60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 절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호르몬이 줄었으니까 콩팥은 신호를 못 받죠. 신호를 못 받으니까 밤에도 나처럼 소변을 쉬지 않고 만들어요. 이게 바로 밤에 자꾸 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그냥 호르몬이 줄어든 것뿐이니까 그냥 나이 탓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호르몬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줄어든 호르몬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되면 콩팥이 밤에도 쉬질 못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콩팥을 그냥 소변 만드는 장기로만 보지 않아요. 콩팥은 우리 몸에 뿌리 에너지가 있는 곳이에요. 옛날 표현으로는 신장은 전기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배터리 같은 곳이에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몸 전체가 흔들려요. 밤에 자꾸 깨는 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 다리가 자꾸 붓는 것, 허리가 은근히 무거운 것, 이것들이 다 콩팥 배터리가 닳아가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근데 콩팥이 힘들다는 걸 본인은 잘 몰라요. 왜냐면 콩팥은 70~80%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별 증상이 없거든요. 조용히 혼자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네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에 자꾸 깬다면 그냥 어이구 나이 드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그건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콩팥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밤 소변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콩팥은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공장에 비유하면 야간 근무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거예요.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면 기계가 빨리 망가지죠.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을 조금 마시면 소변이 덜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실수예요. 물 줄이면 오히려 콩팥이 더 힘들어져요.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두 번째 유예요. 이건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문 거. 당연히 방광이 가득 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방광이 문제일 때랑 뇌가 먼저 깨울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달라지냐면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량이 아주 적어요. 찔끔 나오고 끝이에요. 이게 과민성 방광이에요. 방광이 실제로 찼을 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차도 빨리 비워줘, 빨리. 이렇게 뇌한테 비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서 그래요. 방광 근육도 나이 들면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예전에는 300, 400ml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ml만 차도 못 참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밤에 깨는 이유 중에 소변이랑 아예 관계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혈당이에요. 잠깐, 혈당이요? 소변이랑 혈당이 무슨 상관이에요?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뇌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요. 지금 에너지가 없다. 빨리 뭔가 먹어야 해. 이 신호가 뇌에서 발동되면서 우리를 깨워요. 그런데 잠에서 깼을 때 몸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화장실이잖아요. 자다가 깼으니까요.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깬 줄 알지만 사실은 혈당 저하 때문에 뇌가 깨운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 특히 많이 나타나냐면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시는 분들, 야식을 잘 안 드시는 분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원래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저녁 6시에 밥 드시고 자정에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이미 혈당이 꽤 떨어진 상태에서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 3시쯤 되면 뇌가 이제 한계야, 에너지 충전해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화장실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아무리 방광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원인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그 한 스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혈당도 잡고 뇌도 안정시키고 거기다 콩팥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세 번째 원인은요. 이건 들으시면 이거 완전 내 얘기네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낮에 다리가 부으시는 분들 계세요? 오후만 되면 발이 퉁퉁해지고 신발이 꽉 끼고 누르면 쏙 들어가는 분들. 그분들은 밤 화장실 횟수가 유독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낮에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모여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혈관 탄력이 떨어진 분들은 그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서 피부 아래에 쌓여요. 그게 바로 붓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심장이랑 수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낮에 다리에 쌓였던 그 수분이 혈관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혈액량이 늘면 콩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해요. 혈액이 많아졌으니 거기서 소변을 더 만들어야겠다는 신호가 가거든요. 그래서 밤에 누운 지 한두 시간 지나면 소변이 급격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한의학 관점에서 보면 몸의 수기가 밸런스를 잃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물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낮에 아래로 쏠렸다가 밤에 한꺼번에 풀리면서 방광으로 쏟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몸의 배수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다리 붓기 있으신 분들은 밤 화장실이 낮 화장실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그럼 붓기 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붓기 빼는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전부 이게 좋다고 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밤 화장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물을 줄여야지. 저녁엔 술 한 잔이 도움이 되겠지.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소변 마려우면 바로 가야지. 이뇨제나 수면제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5가지 전부 콩팥 망가뜨리는 행동이에요. 좋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물을 줄이면 된다? 소변 자꾸 나오니까 물 안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콩팥한테 제일 잔인한 행동이에요. 콩팥이 무슨 일을 하냐면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 필터링 작업을 하려면 물이 충분해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걸 걸러야 하는 콩팥이 훨씬 더 힘들어져요. 쉽게 비유하면 걸레를 빨 때 물이 없으면 걸레가 더 더럽게 남는 것처럼 물이 없으면 노폐물이 제대로 안 빠져나가요. 그 노폐물이 혈액 안에 쌓이면 콩팥이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물은 줄이면 안 돼요. 대신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되 낮 동안에는 충분히 드세요. 저녁 술 한 잔은 긴장 풀리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술은 이뇨작용을 해요. 즉,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저녁에 술 마시면 밤 화장실 횟수가 늘어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거기다 술은 수면의 질을 나빠지게 해요. 잠든 것처럼 보여도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해서 중간에 각성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소변 신호까지 오면 바로 깨는 거예요. 술이 잠을 도와준다는 건 오해예요. 특히 야간요가 있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독이에요.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포기하면 그대로 굳어버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 화장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호르몬이 줄었고 방광이 예민해졌고 혈당이 출렁이고 부종이 생긴 복합적인 문제예요. 이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요. 나이 탓이라는 단정이 개선 가능성을 막는 거예요.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가야지. 이게 또 함정이에요. 소변을 너무 자주,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방광이 더 예민해져요. 방광은 근육이에요. 근육은 훈련이 필요해요. 소변 마려운 느낌이 오면 딱 30초에서 1분만 참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걸 방광 훈련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30초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조금씩 늘리다 보면 방광이 조금 더 참아도 되는구나를 학습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던 방광이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신호 오는 즉시 매번 달려가면 방광은 점점 더 작은 자극에도 비상신호를 보내게 돼요. 이뇨제나 수면제 쓰면 되겠지. 이뇨제는 이름 그대로 소변을 더 만들어내는 약이에요. 낮에 붓기 빼려고 쓰는 약인데 저녁 이후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더 늘어요. 먹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수면제는요, 잠을 강제로 재우는 거예요. 몸이 왜 깨는지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데 억지로 눌러놓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 5가지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딱 멈춰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밤 화장실 횟수가 달라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셨죠? 이것 한 스푼이요. 정체가 뭐냐면 천연 꿀이에요. 에이, 꿀이요? 그거 그냥 달달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꿀이 밤 화장실에 효과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함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먼저 뇌 안정부터요. 아까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깨운다고 했죠? 천연꿀은 포도당이랑 과당이 같이 들어있어요. 포도당은 빠르게 흡수돼서 즉각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과당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게 꿀이에요. 자기 전에 꿀 한 스푼 먹으면 자는 동안 혈당이 유지돼요. 뇌가 에너지 없다, 깨워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굳이 새벽에 깨울 이유가 줄어들어요. 다음은 신장 보호예요. 한의학에서 꿀은 비위를 보호해주는 식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소화기관이 편해지면 몸 전체의 기운 흐름이 좋아지고 그게 신장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덜어줘요. 또 꿀에는 칼륨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나트륨이 잘 빠져나가면 부종도 줄어들어요. 낮에 다리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신경 안정도 있어요. 꿀 안에는
마그네슘이랑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요. 즉 꿀이 수면을 돕는 자연스러운 경로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을 풀어줘서 방광 근육을 좀 더 이완시키는 데도 기여해요. 혈당 유지, 뇌 안정, 신장 보호, 방광 이완, 수면 개선. 꿀 한 스푼이 이 5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냥 당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꿀이랑 설탕은 달라요. 설탕은 혈당을 확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요. 꿀은 흡수 속도가 다른 두 당이 함께 있어서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최대인지 실전 복용법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반도 안 나요. 언제 먹어야 하나요? 자기 30분에서 40분 전이에요. 왜 3, 40분이냐면 꿀이 소화되고 혈당 안정 효과가 나오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너무 자기 직전에 먹으면 효과가 채 나오기 전에 자는 거고 너무 일찍 먹으면 자는 동안 혈당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 20분에서 10시 반 사이에 드시면 딱 맞아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티스푼 하나예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큰 숟가락 가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은 티스푼으로 수북하지 않게 딱 하나예요.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혈당이 올랐다가 반동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딱 티스푼 하나가 황금 분량이에요. 물 없이 그냥 먹어도 되나요? 네, 물 없이 그냥 드세요. 꿀을 물에 타서 드시면 농도가 묽어지고 흡수 방식이 달라져요. 꿀 그대로 혀에 올리고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에서 천천히 비시면 더 좋아요. 구강 점막으로도 일부 흡수되거든요.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건 절대 안 돼요. 꿀은 열에 약해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돼요. 따뜻한 정도도 주의하셔야 해요. 45도 이상이면 효소 성분이 죽어요. 어떤 꿀을 사야 하나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마트에 가면 꿀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가짜 꿀, 혼합 꿀도 정말 많아요. 진짜 천연 꿀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라벨을 보셔야 해요. 원재료명에 벌꿀 100%라고 적혀 있어야 해요. 거기에 과당, 설탕, 물엿, 전분당이 들어있으면 혼합꿀이에요. 또 하나, 꿀을 거꾸로 들어서 기포가 천천히 올라오는 걸 확인해 보세요. 진짜 꿀은 점도가 높아서 기포가 아주 느리게 움직여요. 싸고 묽은 꿀은 기포가 빠르게 올라와요. 냉장 보관 안 해도 되는 꿀이 진짜 꿀이에요. 천연 꿀은 상온에서 몇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 무덤에서 3000년 된 꿀이 나왔는데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써 있으면 뭔가 섞인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꿀이 하얗게 굳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예요. 굳는 꿀이 진짜 꿀이에요. 포도당 성분 때문에 결정화가 되는 건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굳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따뜻한 곳에 잠깐 두시면 다시 풀려요. 가격도 참고가 돼요. 진짜 천연꿀은 500g에 10,000원 이하는 거의 불가능해요. 저렴한 꿀은 거의 혼합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얘기 드릴게요. 꿀이 좋다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같은 방법이 맞는 건 아니에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 꿀은 천연당이에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2-3알을 권해드려요. 아몬드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방광 근육 이완에 도움이 돼요. 꿀처럼 혈당을 올릴 염려도 없어요. 당뇨 있으신 분은 반드시 아몬드로 대체하세요. 신장 기능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 폼파지 이미 약하신 분들, 병원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낮다는 얘기 들으신 분들은요, 꿀을 드시더라도 반 스푼으로 줄이세요. 신장이 당 처리를 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 스푼으로 시작하셔서 몸 반응 보시면서 조절하세요. 그리고 신장 질환으로 칼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꿀에 칼륨이 있거든요.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미지근한 물도 주의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꿀의 좋은 성분들은 열에 쉽게 파괴돼요. 차가운 물도 괜찮고 미지근한 정도도 괜찮은데 45도 이상은 피하셔야 해요. 그냥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가지 더. 꿀을 드시고 양치를 바로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꿀도 당이기 때문에 치아에 오래 남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어요. 드신 후에 물로 입 한번 헹궈 주시거나 양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 주의 사항들, 사소해 보여도 정말 중요해요. 좋은 걸 먹어도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드셔야 효과가 나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밤에 자꾸 깨는 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밤 소변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줄어들었고, 방광이 예민해졌고, 혈당이 새벽에 뚝 떨어지고, 낮에 쌓인 부종이 밤에 방광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던 행동들, 물 줄이기, 저녁술, 나이 탓, 체념, 소변 신호의 즉시 반응, 약 의존이 오히려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고요. 해결책으로 자기 30에서 40분 전에 천연꿀 티스푼 하나를 물 없이 그대로 천천히 비시는 것. 이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를 편하게 하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요. 꿀 고를 때는 벌꿀 100% 확인하시고, 겨울에 굽는 꿀이 진짜 꿀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몬드로 대체하시고,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은 반 스푼으로 줄이세요. 딱 2주만 해보세요. 매일 밤 주무시기 30분 전 작은 티스푼 하나. 2주 후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고 직접 경험 나눠주시면 비슷한 고민 가진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밤잠 때문에 힘드신 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한테 진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밤에 편히 주무시는 날이 빨리 오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